자, 두 번째 대단원인 확률이에요, 확률. 확률 단원에서의 첫 내용이 지금 시행과 사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단어는 나에게 어떤 질문, 어떤 상황에 대한 질문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잘 공부하고 중간에 이제 이항 정리라고 하는 걸 따로 하나 배우고 다시 경우의 수의 확장판의 연결이 여기야, 확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용어들을 우리가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용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이런 용어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야. 시행, 표본공간, 사건, 근원사건, 전사건, 공사건. 무슨 멘트인지는 알긴 알아야 돼. 자, 시행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거야. 행동.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가장 많은 예를 드는 게 이제 주사위 하나를 던진다. 이거지. 주사위 하나를 던진다. 자,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시행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행위에서. 자, 그렇다면 표본 공간이다. 그러면 그 어떤 그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저는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는 1의 눈부터 6의 눈까지가 있겠지. 그래서 그걸 집합으로 나타낸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게 표본 공간이야. 표본 공간. 자, 그럼 이 표본 공간 중에 그 일부분, 표본 공간에서의 일부분을 사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자, 그러면 1, 2, 3, 4, 5, 6 중에 짝수니까 짝수가 나와요 라고 하더라도 2가 나온다, 4가 나온다, 6이 나온다가 되겠지. 8이나 10은 말할 수 없다. 요 표본 공간 안에서 이야기하겠다. 자, 요게 이제 사건에 대한 뜻이에요. 그러면 사건 중에 근원 사건이 뭐니? 그러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 하자. 이건 뭔 소리냐면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하나의 결과만 나오지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3이 나오든 하나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짝수가 나온다. 그러면 2, 4, 6. 하지만 2가 나왔어요. 4가 나왔어요. 6이 나왔어요. 이제 하나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근원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건 이 표본 공간인 1, 2, 3, 4, 5, 6을 하나하나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4가 나왔다. 5가 나왔다. 6이 나왔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게 근원 사건이 되는 거야. 하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하나의 결과를 이야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지금 공간이다,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걸 집합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사건, 공사건. 전사건이라고 하는 건 전체 집합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 집합.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며 표본 공간과 같다. 그래서 이 전사건을 우리가 주로 S예요 라고 표기한다. 전사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표본 공간이 전사건과 같은 뜻이에요. 그럼 전사건은 우리가 집합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합 단원에서 했던 전체 집합과 같은 의미입니다. 전체 집합과 전사건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확률 단원에서는 S라고 표기를 한다. 집합에서는 U라고 표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공사건은 뭐냐? 공집합을 떠올리면 돼. 공집합.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는 공사건이라고 부른다. 주사위를 던지는데 시행이 나올 수 있는 확률, 공사건의 확률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멘트들 다시 한번 보시면 뭔가를 하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한다.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무슨 투약을 한다. 표본 공간, 그 나타나는 결과의 모든 집합을 말한다. 표본 공간은 전사건과 같다. 그럼 표본 공간 중에 일부를 사건이라고 한다. 전체 행위 중에 특정 사건 A,
B, C 이런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논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건 중에 배반 사건이에요, 여사건이에요 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의 이름이 나와요. 특별한 사건들의 이름.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그 표본 공간 중에 그 사건들, 부분 집합인 것들을 나열하는 게 이제 A, B, C라고 하는 걸 나열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각각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부분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도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던 것처럼 사건에서도 합사건과 곱사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은 A 또는 B, 그래서 둘을 더하는 거였죠? 자, 곱의 법칙이 A 그리고 B, 그래서 곱하는 거였지?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도 A 또는 B의 사건 하면 합사건이 됩니다. A 그리고 B가 동시에 라고 하면 곱사건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합사건일 때는 합집합, 곱사건일 때는 교집합. 자, 사건이 모두 집합의 개념이라지 지금 집합의 개념. 자, 그러니까 우리가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했던 걸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걸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이야기할 거니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그대로 합집합과 교집합의 개념으로 가지고 오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알던 내용들. 자, 근데 새로운 용어가 이제 나왔어요. 확률에서 나오는 새로운 용어. 배반사건. 배반사건. 자, 이거 잘 체크해 놓으시고 어떤 의미인지 잘 기억해 놔야 돼요. 배반사건. 자, 배반사건이 뭐라고 나와 있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을 우리는 배반사건이라고 부른다. 다시.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을 배반사건이라고 부른다.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 가장 대표적인 건 짝수의 사건과 홀수의 사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배반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건 A와 A의 여집합입니다. A와 A의 여집합. A가 일어나지 않는 건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A하고 A의 여집합이 대표적인 배반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때 일어난다와 일어나지 않는다를 가지고 그래서 A가 일어난다의 사건이 A라면 일어나지 않는다의 사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이제 여집합 이야기하듯이 A의 여집합이 A가 아닌 애들의 모임이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A의 여사건이라고 또 정의합니다. 자, 배반사건이 뭐라고? 배반사건이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사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여사건이 뭐라고? A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것,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게 여사건이 된다. 그래서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가 나와 있어요. 자, 합사건, A 합 B. 곱사건, 동시에. 자, 배반사건이면 A교 B가 공집합. 자, 여사건은 A의 여집합에 대한 게 여사건. 되겠습니까? 자, 바로 볼게요. 자, 배반사건.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B, 사의 눈이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 한다면 자, 각각을 써봅시다. 사건 A, 짝수 2, 4, 6. 사건 B, 홀수 1, 3, 5. 사건 C, 사의 약수 1, 2, 4. 자, 배반인 두 사건 누구하고 누구?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아, 올해는 안 하고 넘어가라 했는데 배반 사건 하면 선생님 또 계속 그게 생각이 나요. 강의 들으신 분 배반 사건 할 때 선생님 무슨 얘기 또 들었어?
하나 선생님 무슨 얘기 떠들었어? 배반 사건을. 노래 제목 했잖아, 노래 제목. 아니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하니까. 엄정화 씨는 누군지 알아, 엄정화? 가수이자 연기자인 엄정화 씨가 있어. 그 엄정화 씨가 아주 오래전에 발표한 노래 히트친 것 중에 배반의 장미라고 하는 노래 제목이 있어. 배반 사건만 공부하면서 배반의 장미가 그렇게 떠올라. 이제 각인이 됐다고 해야지.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해마다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너네들이 모르니까. 점점 너무 옛날 얘기라 모르니까. 우리는 안 하려는데 또 나오네. 배반의 장미가 노래가 뭐였더라? 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시작한대. 딴따다다다다다 몰라 알 수가 없어 이건가 보다. 이 노래가 배반의 장미. 예, 뭐 그런 거 있잖아. 암기할 때 이제 암기 잘 되라고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연결시키고 막 하는 거. 특히 사회 선생님들이나 그런 거 잘 하시잖아. 어? 능력자야. 그런 거. 어쨌든 그 시기나 뭐 그런 거에 맞춰서 일종의 쌤이 지금 배반의 장미를 떠올리는 건 일종의 추억 같아요. 그런 거 너네도 있니? 뭐 음악 들으면 그거 떠오르고 뭐 음식 먹다 보면 떠오르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추억으로. 없어? 있어? 없어? 아직 없을 나인가? 아직인가? 왜 지나가다 떡볶이 먹다 보면 초등학교 동창 생각날 수 있고 그런 거 없어? 같이 먹던 그 녀석. 어? 그 코 흘리게 그 친구 막. 어? 그런 연상작용 없어? 자, 2번.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8장 중 하나를 뽑는 시행에서 그럼 표본 공간이 뭐다? 1, 2, 3, 4, 5, 6, 7, 8. 그 중에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6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뽑히는 사건 A. 사건 A. A는 뭐야? 1, 2, 3, 6. 자, 집합으로 표현된 거 이해되지요?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세요. 뭔 소리야? A와 배반인 사건을 집합 X라고 하자. 자, 배반 사건은 정의가 뭐였어? 교집합이 공집합. 그러면 A하고 X의 교집합이 공집합. 즉 이 X는 누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X는 1, 2, 3, 6을 포함하지 않는다. 1, 2, 3, 6을 포함하지 않는 1, 2, 3, 6을 포함하지 않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자,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던 거 기억나요? 전체 집합 1부터 8까지 있으니까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를 몇 개? 2에 8승계. 그 중에 4개를 포함하지 않아요. 하니까 8-4승계. 2에 4승 16개. 기억납니까? 기억났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기본적인 확률을 공부하기 위한 뜻을 보셨어요.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확인 체크 마저 푸세요. 자, 본격적인 이제 확률입니다. 확률. 자, 확률에는 확률이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정의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낸 것을 A의 확률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 읽는 방법이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일어날 확률. 자, 은우가 숙제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에 은우가 숙제해올 확률은 얼마야? 100%? 그러면 이제 꼭 해온다. 그럼 확률은 1이 되는 거야. 뭐뭐의 확률 그러면 이 안에다가 이제 집합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집합
우리가 이제 어떤 나오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A라는 집합으로 쓰게 되는데 뒤에 가면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들어와요. P 자 어떻게 읽어야 돼? X가 1일 확률 이렇게 읽는 거야. X가 1일 확률 A와 B의 곱사건일 확률 A교 B일 확률 A의 여사건일 확률 이런 식으로 집합이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떤 상황이 들어올 때가 있고 이걸 그대로 우리가 써먹으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은 안 해봤겠지만 우리가 다루는 확률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수학적 확률이에요.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이 있고 그 다음 통계적 확률이 있고 기하적인 확률이 있어. 근데 기하적 확률은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을 공부하실 거야. 근데 통계적 확률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아니니까 통계적 확률보다도 수학적 확률이 가장 우선시되긴 합니다. 우리가 쓰는 거에 있어서.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A가 일어나는 확률을 전체의 모든 경우의 수분의 특정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숫자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모든 경우 중에 특정 A가 일어나는 경우. 모든 경우 중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요. 1, 2, 3, 4, 5, 6. 그 중에 짝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2, 4, 6. 자, 그러면 모든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짝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니? 짝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니? 그러면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고요. 그 중에 짝수가 3가지니까 2분의 1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왔던, 그동안 써왔던 확률 맞지요? 그것을 수학적 확률이다라고 그냥 구분을 해놓는 거야. 이게 수학적인 게 중요해요? 그렇진 않아. 그럼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확률을 계산할 때, 확률을 구할 때 직접 모든 경우의 수하고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노가다 방식 들어봤어? 그러니까 내가 몸이 힘들지만 하나하나 모두 나열해 봐야 되는 경우로 확률을 구할 수도 있구나. 쉬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나열해서 구해야 되기도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 자 그러면 내가 뭘 알아야 되는 거냐? 모든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조합, 순열, 중복조합, 중복순열. 그걸로 경우의 수를 따지고, 사건의 경우의 수를 따지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순열과 조합에 대한 여러분들을 앞단원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와서 확률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이 앞에서 우리가 배운 그 방식이다. 1년에 이 조합이랑 중복조합, 순열들을 다시 한번 쭉 복습하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그걸 상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PA, A가 일어날 확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것을 표본 공간 S에서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다 라고 이야기한대. 정식 명칭은 수학적 확률. 모든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자, 통계적 확률. 방금 이야기한 통계적 확률이 정식으로 소개가 되는 건데, 자, 통계적 확률은 뭐냐 하면, 자, 읽어보면,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을 때,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같은 행위를. 자, 그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고 한다면, 이때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그 값을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게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게? 그러면 얼마야? 그게 0점. 그래, 2분의 1이야?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데 앞면이 나올 사건의 확률이 얼마니?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던져봤어? 던져봤나? 안 던져봤잖아, 그치?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직접 지금 하는 얘기를. 자, 오늘 도현이가 집에 가서 심심하니까 동전 하나를 들고 던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던졌더니 앞면. 두 번째 던지면 뒷면 나오나? 처음에 앞면 나왔잖아. 그럼 두 번째 뒷면 나오나? 보장 없지. 매번 던질 때마다. 두 번째 던졌더니 또 앞면. 뭐야? 세 번째 던졌더니 앞면. 네 번 던졌더니 뒷면. 다섯 번 던졌더니 앞면. 다섯 번을 한번 던져봤더니 뒷면이 한 번 나왔어. 그러면 현재 도현이에게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인 거야. 직접 했더니 나온 거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니? 다섯 번 중에 한 번 나타났잖아. 직접 해봤더니 5분의 1인 거야, 현재. 그럼 말이 안 되잖아.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동전 하나를 딱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왜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냐? 이렇게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게 유한번의 행위를 하면 정확하게 그 전체 행위 중에 절반이 나온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걸 무지하게 많이 던져. 도현이가 오늘 마음먹었어. 내가 오늘 100만 번 던질 거야. 100만 번 던질 거야. 가정을 해서 자 100만 번째까지 던졌어. 100만 번째까지 던져서 한 땀 한 땀 기록을 했단 말이야. 앞면 몇 번, 뒷면 몇 번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앞면이 나온 횟수는 510만 번. 510만 번. 뒷면이 나온 횟수는 490만 번이야. 아니 100만 번인데 숫자 이상하다. 이런 되돌려. 자 이렇게 앞면이 51만 번이 나오고 뒷면이 49만 번이 나온 거야. 그러면 뒷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0분의 49가 된 거지. 그러면 지금 차이는 2만 번이나 차이가 났잖아. 횟수가 2만 번이나 차이가 났지만 확률이 2분의 1에 굉장히 가깝게 나오죠. 100만 번 던져서 2만 번이나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자 같은 시행을 100만 번 했는데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49만 회야. 하지만 그 100만 번분의 49만이라고 하는 값이 P에 가까워진다. 뭐 하면? n을 한없이 크게. n을 한없이 크게. 100만 번이 아니고 1000만 번, 1억만 번. 한없이 크게. 자, 무한대가 나오는 거야. n을 한없이 크게 하면 얘네 둘의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차이가 점점점 줄어들겠지. 지금의 유한번의 앞면, 뒷면의 차이가 무의미해지게 차이가 줄어들겠지. 그러면 거의 그 값이 얼마를 향해 간다? 2분의 1을 향해 간다. 극한값입니다. 극한값. 실제 많이 던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100만 번 던져 안 던져? 안 던져.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 행위를 다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해서 갖다 쓰는 게 통계적 확률입니다. 실제 그 행위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실제 그 행위를 끝까지 할 수 없지만 그걸 거야. 우리 수학자들이니까. 그렇게 될 거야. 2분의 1에 수렴할 거야. 이렇게 갖다 쓰는 게 통계적 확률입니다. 자, 통계적 확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정의하면 통계적 확률은 할 수 없는 행위, 예측에 쓰는 확률이 통계적 확률이야.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통계적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응? 항상 매일매일 일기예보에서 오늘의 비올 확률. 응? 기상캐스터가 그 얘기를 하잖아. 오늘의 비올 확률은 30%입니다. 오늘의 비올 확률은 미리 예측한 거지. 누가? 슈퍼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대기의 공기의 수증기의 함유율 이런 거 그걸 가지고 예측하는 거야. 그럼 지금은 슈퍼컴퓨터가 그렇게 예측하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예측했을까? 또 평년 기온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 걸 볼 때가 있을 거야. 그런 게 다 통계야. 그래서 요즘 쓰는 것 중에 이 통계적 확률을 제일 많이 쓰는 기관이 어디냐면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여러분들의 생존 확률.
병이 걸렸을 때 완치될 확률, 그걸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하고 보험금을 책정하는 거야. 걔네들은 굉장히 민감한 거야, 그 돈에. 생각해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암의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졌대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학창 시절만 해도 부모님 중에 암에 걸리셨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시는 병이었어. 암에 걸리면. 병을 예를 들 수밖에 없으니까 좀 미안하지만 그걸 할게. 다음에 암의 완치율이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 현재 암의 완치율을 80%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8명은 완치가 된대. 근데 우리가 의학 기술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발전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암의 완치율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겠지. 우리가 앞으로 5년 이후에는 암의 완치율이 90% 된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보험회사들은 뭐야? 앞으로 나갈 돈이 많아 적어? 적어지지 많이 사니까. 사고로 돌아가시면 보험은 팍팍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갈 돈이 적어질 거 아니야. 본인의 이득이 많아질 거 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여야지. 그래서 보험료를 낮추는 거야. 가입비를 낮추는 거야. 보험 가입비 이제 좀 더 깎아드릴게요. 앞으로 덜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예측으로 통계적인 확률을 활용을 하는 거야. 일상생활에서 우리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삽니다. 통계가 굉장히 지금 발달한 요즘에 학문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는 선생님 학창시절에 오셨을 때는 통계학과가 문과였거든? 문과였어요. 수학적인 건데. 그 당시에 통계는 너무나 단순하고 별거 없는 통계만 했단 말이야. 종이 한 장 한 장 막 사람들이 다 일일이 수기로 쓰고. 그럼 동사무소 직원들이 실제로 그 이만큼 두꺼운 서류 가지고 하나하나 써갖고 막 주판 두들기고 계산기 두들겨갖고 그 통계를 냅니다. 대표적 통계가 평균 뭐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어때? 컴퓨터에 따르락 입력만 하면 다 해주지. 그러니까 아주 방대한, 아까 동전 던지기처럼 많이 할수록 정확한 예측이 된단 말이야. 자료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그 많은 자료들을 다룰 수 있는 도구가 생기니까 아주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예측의 가능성.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통계의 가능성은 예측. 통계적 확률은 예측할 때 씁니다. 예측. 근데 예측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직업이 누가 있니? 예측하는 직업. 예측하는 직업. 있잖아. 점쟁이들. 예측하는 직업. 올해는 동쪽으로 가지 마! 막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야. 과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미래는 사실 모르는 거지. 그게 이제 그런 과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읽어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심리적인 빈틈을 파고 들어가잖아. 파묘가 너네가 봐도 되는 나이냐? 파묘 봤냐? 되게 파묘 보고 그 썸뜩하지 않겠지? 얘네들도 일종의 사기꾼 영화에도 나오잖아.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자, 다음 이제 확률의 기본 성질 사건에 대하여, 자, 앞에 용어가 나왔어요. 전사건과 공사건. 전사건이 뭐였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반드시 일어난다.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1이지. 아까 은우가 숙제 해올 확률이 1이었나? 볼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1이라고 한다. 100%가 1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분히 선생님이 MBTI T적인 발언을 하자면 가끔 그러잖아. 200%의 힘을 발휘하여 열심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개뻥.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200%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사실은 100%가 끝이야.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은. 근데 그동안 100%를 못 썼는 거지. 못 쓰는 거. 자, 두 번째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는 공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공사건의 확률. 주사위를 던져서 7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럴 일은 없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반드시 일어날 일. 자, 우리는 어떤 확률, 자꾸 반드시 가능성이 일어날 일로 되도록 방향을 가는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절대 할 수 없는 걸 배제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복권도 안 사는데 당첨되게 해주세요. 공사건이야, 이거. 꽝이야, 꽝, 무조건. 꽝이란 뜻이 아니라 될 수 없는 일이란 뜻이야. 공부 안 하면서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찍은 거 맞게 해주세요. 그건 공사건이 아니야. 공사건은 아니지. 찍은 거 만점에 맞을 수는 있지. 그런 건 강력한 기도빨이 필요해. 어쩔 수가 없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 언제? 중요할 때. 아무 때 왔다 가시면 안 돼. 아까 복권 얘기했는데, 한 20년 전에, 10수년 전에, 정확하게는 한 13, 14년 전에,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났어. 실제로. 이미 할아버님은 생전에 뵌 적이 없어요. 영정 사진으로만 뵈고 제사만 올렸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나타나지? 삼칠. 분명히 숫자 6개를 부르시는 거야, 꿈결. 그래갖고, 이거는 로또다. 깨가지고, 그걸 막 적으려고, 6개를 적으려고 그러는데, 번호가 3개만 기억이 나는 거야. 비몽사몽. 그게 3, 7, 11, 이거만 기억나는 거야. 그래갖고, 3, 7, 11을 딱 쓰고서, 뒤에 게 도저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복권을 안 샀지. 6개를 맞춰야 되는데, 3개만 정확하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걸 썼어야 돼. 3개 쓰고 나머지를 아무거나 찍어서라도 썼어야 되는 거야. 하루씩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뭔 얘기하다 얘기한 거지? 로또. 그 분명 로또를 떠올리면서 다른 게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건데. 다음에 또 기억나면 얘기할게.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모든 사건의 확률은 0 이상 1 이하의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 확률 당연히 말도 안 되고 확률이 1을 초과하는 거 말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자, 봅시다. 수학적 확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그럼 모든 경우에서 몇 가지니, 민규야? 36가지. 자, 나온 눈의 수가 같다. 자, 그러면 전체 36가지 중에 나온 눈의 수가 같아요. 몇 개야? 112, 3344, 5566. 모든 경우의 수분의 A의 경우의 수. 수학적 확률 지금 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8. 합이 8. 자, 두 눈을 A와 B라고 하자. 합이 8. 자, 몇몇? 2, 6, 3, 5, 4, 5, 6, 2까지. 이렇게 5가지. 자, 그러면 36분의 5. 나온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 자, 수의 곱입니다. 자, 그러면 둘을 곱해서 완전 제곱수 1. 곱해서 4, 9, 16, 25, 36.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죠? 곱의수. 그러면 1 나오려면 몇몇? 1, 1. 한 가지. 4가 나오려면 1, 4, 2, 4, 1. 세 가지. 9, 16, 25, 3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지금 뭐 했어요? 한 땀 한 땀 셌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 수학적 확률. 다음에 이런 한 땀 한 땀 계산이 언제 틀릴까요, 여러분들이? 빠뜨릴 때. 카운팅할 때, 빠뜨릴 때, 또는 중복해서 카운팅합니다. 그런 거 조심하면서 경우의 수를 세야 돼요. 자, 4번입니다. 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각종 경우의 수들이 쭉쭉쭉 나올 겁니다. 자, A, B, C, D, E, F를 6명을 일렬로 앉힌다. 이게 뭐야? 6P6, 6팩토리얼이죠. 고1 수학에서 배운 거. A, B가 이웃하여 앉는다. 자, A, B가 이웃하여 앉는다. 어떻게 풀어? A하고 B를 묶어주고
C, D, E, F. 전체 몇 명 나열? 5명 나열. 5팩토리얼. 둘이 자리 바꿔요. 2팩. 자, 그러면 확률은 뭐가 된다? 모든 경우의 수 6팩분의 5팩 곱하기 2팩이 되겠다. 자, 5팩으로 나누면 6이 되고요. 나누면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다. 자, 2번. 컴퓨터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한다. 이게 전사건이에요. 자, 일렬로 나열하니까 8팩. 자,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 자,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 C, T. 자, 2개의 문자가 여기 들어와요. 몇 개입니까? C와 T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머지 6개 중에 2개를 자리 배치. 6P. C하고 T가 자리 바꿔요. 2가지. 그러면 얘네가 이제 한 묶음이에요. 자, 4개 문자 썼으니까 몇 개 남았어? 4개 더 남았어. 그치? 그럼 얘네들 모두 나열합니다. 몇 가지? 5팩토리얼이 되겠지. 5가지 아니야? 5팩이야? 자, 그러면 확률은 얼마니? 전체 8팩토리얼분의 6P2 곱하기 2팩 곱하기 5팩 5팩, 8팩 약분하면 누구 남니? 8, 7, 6 6 약분 8 약분 14분의 5의 확률. 이해 되겠습니까? 기억나? 힘들다. 진짜 힘들다. 끊었다 해야겠다. 필수예제 5번입니다. 원순열을 이용한 확률. 원순열 기억나지요? 1번 남학생 2명, 여학생 5명을 원탁에 앉힐 때. 자, 전사건 몇이야? n-1팩 6팩토리얼. 자, 이때 남학생끼리 이웃. 자,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원순열을 하세요. 자, 그러면 남자 2명과 나머지 여학생 5명을 원순열한다. 그러면 총 6명을 원순열 하듯이 나열하니까 5팩토리얼. 거기에 남자 2명이 자리 바꾼다. 2팩토리얼. 확률은 자, 6팩분의 5팩 곱하기 2. 2로 약분해서 3분의 1의 확률. 자, 2번. 부모님을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자, 역시 전사건은 6명을 자리 배치하니까 n-1팩. 여기는 5팩토리얼.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다. 자,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다. 조심해야 돼요. 자, 6자리 중에, 자, 여기에 엄마하고 아빠. 자, 마주보고 앉았다. 기준 잡은 거지. 자, 이렇게 기준을 잡고 나면 몇 자리 남냐? 하나, 둘, 셋, 넷. 남은 4자리에 앉히는 방법은 4팩토리얼. 자, 엄마, 아빠 자리 바꿔요. 곱하기 2. 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기준이 잡힌 거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자리 잡던 기준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5팩분의 4팩 약분하면 5분의 4가 아니고 5분의 1의 확률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6번. 1, 2, 3, 4, 5 5개의 숫자 중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짝수의 확률. 자, 4자리 정수를 만듭니다. 4자리 정수. 자, 그러면 전사건. 4자리 정수. 중복을 허용.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1, 2, 3, 4, 5. 여기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자, 5의 4제곱입니다. 자, 이때 짝수. 짝수인 사건 A. 땡땡땡땡. 자, 짝수가 되려면 자, 요 자리가 1의 자리가 짝수. 몇 또는 몇? 2 또는 4. 2가지. 자, 그러면 맨 앞자리 몇 개? 5개. 여기도 5개. 여기 5개. 자, 그럼 확률은
5 4승분의 5 곱하기 2. 5분의 2의 확률이 되겠다. 자, 지금 확률이 나왔어요. 여기 함수가 나왔어요. 함수를 한 번만 더 언급하고 갑시다. 자, 함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경우의 수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앞에 경우의 수 공부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데, 자, 1, 2, 3에서 A, B, C로의 함수입니다. 자, 첫 번째, 그냥 함수 개수 몇 개야?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세 군데. 2는 세 군데. 3도 세 군데. 자, n파이 r이 함수 개수야. n파이 r. 자, 두 번째, 1대1 함수 개수. 1대1. 1대1 함수 개수. 1이 갈 수 있는 거 3개. 2가 갈 수 있는 거 2개. 3이 갈 수 있는 거 하나. 자, 그래서 3PR, MPR이 1대1의 개수였어. 1대1. 자, 세 번째는 x1보다 x2가 크다이면 fx1보다 fx2가 커요. 증가함수. 증가함수 아이디어 뭐였어? NCR이었어. NCR. 자, 네 번째가 자, x1보다 x2가 크고 fx1보다 fx2가 크거나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NHR이었다. 이게. 기본 함수 공식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치역의 원소 개수가 정해질 때. 요게 좀 어렵고 신경 써야 되는데 나중에 요거 나오면 요거까지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요 네 가지는 흔들리면 안 된다. 그냥 함수는 뭐야? nπr. 1대1은 npr. 증가함수 ncr. 크거나 같다? nhr. 그럼 n이 누구고 r이 누구니? 응? 지금 npr부터 npr, nhr 다 했는데 n이 공역의 원소 개수야. 공역. R이 정역의 원소 개수고. 자, 7번. 아보카도. 학창시절에는 등장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보카도. 자, 우리가 이제 순열을 할 때는 같은 문자가 있는 거 조심해야겠죠? 자, 다음을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거야. 자, 전사건 개수 몇 개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팩 나누기 A 2개, O 2개. 오케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모음끼리 이웃한다. 모음끼리 이웃. 자, 그러면 모음이 누구냐? A, O, A, O. 모음이 AO, AO네. 남는 거 V, C, D. 모음끼리 이웃하니까 얘네가 이웃이에요. 자, 그러면 나열해보자. 자, 하나, 둘, 셋, 넷. 4팩토리얼. 얘네끼리 자리 바꿔요. 자리 바꿔요. 자, AO, AO가 자리 바꿔요. 자,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팩, 2팩, 2팩. 자, 계산식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놈 분의 요놈. 계산할 수 있죠? 잔계산 생략. 빠빠빠빠. 8번. 흰 공 셋, 검은 공 둘, 초록 공 5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시로 4개를 꺼낸다. 4개. 4개 모두 초록 공일 확률. 자, 일단 전사건은 몇입니까? 4개를 꺼낸다 했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 10C4가 4개의 공을 꺼내는 모든 경우의 수야. 자, 그 중에 초록공이 4개. 자, 그러면 전사건 10C4분의 초록공이 5개가 있으니까 5개 중에 4개 뽑았어요. 2번. 전체 중에 흰공 2개, 검은공 2개가 나와요. 흰공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나와요. 그리고 검은공이 2개 나와요. 흰공 2개나 그리고 검은공 2개. 오케이?
3번은 흰 공이 2개 나와요. 자, 얘들아, 흰 공이 2개 나왔어. 흰 공이 2개 중에 2개 나왔어. 그리고 공이 2개 나오는데 몇 개 중에 2개 나오겠니? 흰 공 2개가 아니고 흰 공이 3개구나. 여기. 흰 공이 3개 중에 2개가 나오고 흰 공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중에 2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겠지. 나머지는 색깔이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다. 조합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중복조합. 네, 기본 조합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들 마지막 중복조합이 됩니다. 프리지아 니네 알아? 어떻게 생겼는지? 나박쌤 알아? 장민 알지? 수선화 알아? 수선화? 학생들 알아? 수선화? 그러니까 흔하게 보기 힘든 꽃이야, 수선화. 프리지아는 예전에 진짜 많았어요. 노란색 이제 조그만 꽃망울 이렇게 생긴 게 프리지아거든. 선생님이 선생님 세대 때 꽃다발 가성비 꽃다발에 프리지아가 괜찮았거든. 향도 괜찮고 꽃이. 왜 이렇게 추억 돋지 오늘? 튤립 지금 이게 꽃 이름들을 보니까 요즘은 꽃들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언젠가부터 졸업 시즌이나 입학 시즌이 요 근래 좀 꽃다발들이 많이 보여야 되는 시기인데 다른 걸로 좀 대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조화라든가 다른 이쁘게 꾸민 걸로 꽃을 대체하는 상품들이 나온 것 같아.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자르고 싶네. 자,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을 판매하는 꽃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꽃 5송이를 구입할 때 수선화 2송이가 포함될 확률은, 자, 꽃을 5송이 구입해요. 그 중에 수선화 2송이를 포함해서 5송이를 구입해요. 이렇게 되겠지. 자, 이때 모든 꽃은 5송이 이상씩 있다. 자, 얘가 이제 구조가 뭔지를 봐야 돼요.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 A송이, B송이, C송이, D송이 더해서 총 5송이. 이때 안 사는 꽃이 있을 수도 있음. 그게 중복조합입니다. 0 이상일 때. 0 이상일 때 A, B, C, D가 음의 정수가 아닌 게 항상 중복조합이야. 모든 경우의 수 몇 H면 몇 H 몇? 5H4야? 4H5야? 확실해? 둘 중에 하나야? 빨리 얘기해 다시. 둘 다 얘기하면 어떡해? 4H5하고 5H4를 다 얘기하면 어떡해? 둘은 다른 건데. 4H5 A, B, C, D 중 중복을 허락해서 5개야. 이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고르는 거야. 중복해도 되는 대상이 N이야. 그래서 얘가 4H5야. 이게 전사건이야. 수선화는 2송이 포함. 수선화는 2송이에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D는 몇이다? 3이다. 몇 H 몇이야? 이건 헷갈리면 안 되는데? 두 개가 같은데? 몇 H 몇이야? 여기도 3개고 여기 3이니까 뭘로 하나 이건 틀릴 일이 없다는 얘기였다고. 그래서 4H5분의 3H3이에요. 됐습니까? 문제 변형해 볼게요. 자,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을 판매하는 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송이를 구입할 때 모든 꽃을 1송이 이상 구입하는 확률은? 모든 꽃을 1송이 이상 구입한다. 뭔 소리야? 모든 꽃을 1송이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그거죠? 자연수 조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A', B', C',
D 프라임. 그래서 4를 빼면 4H1이 되겠다. 오케이? 4H5분의 4H1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500원짜리 동전 8개.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때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는다. 자, 그러면 중복해서 선택해도 되는 대상이 동전입니까? 저금통입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중복해서 쓸 수 있나?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중복해서 쓰나? 동전을 A에도 넣고 B에도 넣나? 동전이 중복의 대상이 아닌 거야. A 저금통을 또 골라서 넣을 수 있지. 중복의 대상은 저금통인 거야. 저금통. 그러면 3개의 저금통이 있어요. A 저금통, B 저금통, C 저금통. 그러면 요 A 저금통에 들어가는 동전, 500원짜리 동전 개수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자. 그러면 동전 몇 개를 넣는다? 8개. 8개. 3개를 저금통에 넣을 때, 그러면 전사건 몇이야, 예성아? 세사? 몇 H 몇이야? 3H8이 전사건. 적어도 하나의 동전을 넣어요. 적어도 하나의 동전을 넣어요. 방금 그거에 적어도 하나니까. 자, 얘네들이 모두 뭐가 됐다? 자연수. A 다시 더하기 1, B 다시 더하기 1, C 다시 더하기 1은 8. 땅땅땅. 오. 자, 그러면 A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이다? 3H5다. 기억납니까? 또 변형. 모든 저금통에 짝수개의 동전이 들어가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짝수.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치환해야 됩니까? 짝수. A를 2A 다시. 얘 0부터지 현재? 0부터? 그럼 더하기 2를 해야. 얘가 0이면 2. 얘가 1이면 4. 오케이? 0부터 되는. 그러면 2A 더하기 2. 2B 더하기 2. 2C 다시 더하기 2는 8. 6 빼면 2. 2로 나누면 A 다시, B 다시, C 다시는 1. 모두 짝수에 넣는 경우의 수는 3H1. 기억나고 있어요? 중복조합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통계적 확률. 아까 통계적 확률 뭐라 그랬지? 예측하는 확률을 했어. 예측하는 확률. 자, 주머니에 흰 공과 검 공을 합해서 10개의 동전이 들어있다. 10개의 공이 들어있다. 자, 그 중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놓고, 색을 확인하고 다시 놓고, 이런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3번에 한 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야. 3번 중에 한 번씩 뭐가 나타나? 흰 공 2개. 3번 중에 한 번. 그러면 이걸 확률로 이야기해보자. 3번 중에 한 번이니까 그게 뭐야? 3분의 1인 거야. 3분의 1. 어떤 일이 벌어지는 확률이 3분의 1이야?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 거야. 오케이? 이게 중요한 해석인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머니 안에는 흰 공이 몇 개 있을까요? X개? 자, 식을 세워보자. 전체 확률은 어떻게 쓴다?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X개 중에 2개가 나온다. 흰공 중에 2개가 나온다. 그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다. 3번 중에 한 번 꼴 3분의 1.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연결되겠어?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 10CE는 3 곱하기 XCE. 자, 10CE는 몇이에요? 2팩분의 19. 2팩분의 X-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0은 0. 5, 6에 30. x는 6. 공 6개. 자, 오른쪽 편은 어떤 질병에 걸린 실험용 쥐 100마리에게 같은 치료제를 매일 일정량씩 투약하여 치료제를 투약한 기간에 따라 완치된 쥐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실험한 쥐 한 마리를 택하였을 때 이 쥐가 투여한 지 치료 기간이 2일 이하일 확률. 자, 그러면 모든 투여된 쥐의 마리수는 몇 마리니? 100마리. 그 중에 치료 기간이 2일 이하인 확률은 1일 또는 2일. 65. 이렇게 쓴다는 거야. 통계적 확률 자료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언급만 하고 넘어가면 이제 확률의 세 가지 분류가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기하적 확률, 도형을 가지고 이제 확률을 말하는 게 기하적 확률인데, 가장 간적인 그림이 이제 이런 거예요. 관역판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다 3에다가 화살을 쏠 확률이 얼마니? 그러면 전체 넓이 중에 요 3의 확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넓이로 확률을 이야기하는 게 기하적 확률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긴 있어요. 이런 기하적 확률이. 자, 뭐, 지금 양궁도 마찬가지고, 다트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치? 내가 본 적 있을 텐데. 다트판에 이제 면적들이 뭐,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그치? 여기다 맞출 확률이 얼마니? 그럼 그 확률이 얼마야? 그러면 전체 넓이 중에 요 넓이, 이게 전체 확률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럼 다트를 던졌는데 여기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특별한 상황은 배제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아까 동전인데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나 뒷면 말고 동전이 이렇게 빡빡 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